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뜬금없지만 중화적정 곡선 그리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화학에서 꽤나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화학 원투 교과서가 많이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중화점이 이렇게 되고 중화적정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모양은 배웠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계산 과정 같은 것이 전혀 빠진 상태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왜 그런지가 궁금하거나 좀 이해를 해보고 싶으면 영상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주 등장하는 정도의 용액들, 편한 농도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HCl 수용액하고 NaOH 수용액 동일한 농도 0.1몰 농도짜리 용액으로 중화 적정을 했을 때 일단 HCl 수용액 30ml로 중화 적정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NaOH 수용액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NMV는 M-M-V-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당량은 다 1이니까 생략해주고 M 0.1몰 농도짜리 용액이 30ml, 뒤에서 계속 ml를 쓰기는 할 건데 몰 농도 나와 있으니까 리터로 고쳐주면 1000분의 30L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H 플러스의 몰수는 NaOH의 OH-의 몰수와 같아야 되니까 0.1몰 농도짜리 V 프라임만큼 FP가 필요하다.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V 프라임 NaOH도 30ml 들어가서 중화가 되면 완벽하게 중화 지점에 이제 30ml 들어가면 완벽하게 중화가 된다를 계산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aOH의 첨가 여부에 따른 pH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 pH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수소이온 지수라고 하고 우리가 계산할 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또는 H3O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값을 붙여서 계산해주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NaOH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0.1 몰농도짜리 HCl만 이렇게 있어. 30ml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H 플러스는 우리가 염산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도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다 이온화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그냥 0.1몰 농도 처음에 다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용액의 pH는 마이너스 로그 0.1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0.1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그래서 1 나오겠죠.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염산 수용액의 pH가 1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NaOH를 10ml 첨가해요. 그러면 0.1몰 농도의 HCl 30ml 속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0.1몰 퍼 리터 곱하기 1000분의 30리터니까 1000분의 3몰만큼의 H 플러스가 들어있었을 건데 거기에 내가 0.1몰 농도짜리 NaOH를 10ml 첨가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OH-의 몰수만큼 요거 들어간 만큼 중화 반응이 진행되겠죠. 이 몰수는 0.1몰 퍼 리터 곱하기 1000분의 10리터 다시 말해 1000분의 1몰만큼 OH-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거 들어간 만큼은 요 양만큼 H 플러스가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니까 결국 H 플러스가 남아있게 되겠죠. 남아있는 몰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 남은 몰수는 1000분의 2몰 되겠죠. 1000분의 3몰 중에 1000분의 1몰은 중화 반응하고 요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사실 중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물의 양은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간단하게 계산되니까 그건 무시한다 치고 처음에 HCl 30ml에 NaOH를 10ml 첨가했으니까 전체 용액 40ml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남은 몰수 1000분의 2몰을 이 전체 부피, 이 부피가 40ml면 1000분의 40리터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 나눠지고 20. 그래서 20분의 1 몰농도가 될 거예요. 20분의 1 몰농도는 0.05 몰농도가 될 거니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로그 0.05가 되겠죠. 귀찮은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그래서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약 1.3 정도 나와요. 그럼 지금 NaOH 10ml 넣었는데 pH가 한 1.3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NaOH를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제 첨첨첨첨 계산해 나가면 되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30을 넣었을 때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화된 지점 pH는 7일 거니까 그러면 29 정도 넣으면 pH가 엄청 증가해 있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따져봅시다. 처음에 0.1 몰농도의 HCl 30ml 요 안에 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1000분의 3몰이었어요. 그럼 내가 0.1 몰농도짜리 NaOH를 이제 29ml 넣었으니까 29ml 넣었으면 OH-의 몰수는 1000분의 2.9 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계산에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0.1 몰 퍼 리터 곱하기 1000분의 29리터로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H 플러스가 남아 있는데 남은 몰수는 1000분의 0.1 몰만큼 남아있어요. 분수의 소수까지 들어있으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대로 넣을게요. 자, 용액의 부피는 얼마죠? 용액의 부피는 처음에 H 플러스 HCl 30ml 넣었고 NaOH 29ml 넣었죠. 그래서 용액은 59ml예요.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지금 H 플러스가 중화 반응 거의 이제 완성되기 직전이죠. 1000분의 0.1 몰만큼의 남아 있고 용액의 부피는 59ml니까 1000분의 59리터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1000 지우고 59분의 0.1 몰농도가 돼요. 선생님이 계산을 좀 해보면 이걸 계산을 하니까 0.001695 정도가 나오네요. 약 이 정도의 몰농도 값이 나와요. 굉장히 작은 값이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0.001695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 값이 약 얼마냐면 2.77 정도 나와요. 지금 1ml만 더 넣으면 중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가 되면 들어가는 산염기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다 반응을 할 거라 pH가 7이 될 건데 그 바로 1ml 전인데 아직 pH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pH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 단계 더 보면 그래서 NaOH를 30ml 넣으면 여러분 알겠지만 완전히 중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H 플러스의 몰수 처음에 1000분의 30, 1000분의 3 자꾸 1000분의 30이라고 쓰네요. 1000분의 3몰이고 OH 마이너스 동일하겠죠. OH 마이너스의 몰수 역시 0.1 몰농도짜리 30ml 넣었으니까 1000분의 3몰이라서 다 반응 결국 이것들이 다 사용돼 버리고 그냥 중성이 되는 거죠. 중성일 때 pH는 특별한 조건을 안 주면 우리가 그냥 25도씨라고 가정하고 출발해도 되니까 25도씨였다고 치면 중성의 pH는 7이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리고 31ml 첨가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OH-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OH-의 몰수는 0.1 몰 퍼 리터짜리 1000분의 31리터 넣었으니까 1000분의 3.1 몰만큼 있는 거고 H 플러스는 원래 처음에 들어간 만큼이 반응하는 거니까 얘는 1000분의 3몰. 그래서 중화하는 요거 다 중화하고 남아있는 OH-는 결국은 얼마 남아있냐면 남은 OH-의 몰수는 1000분의 3 반응하고 1000분의
0.1만큼 남아있겠죠. 그리고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용액의 부피는 처음에 HCl 30ml랑 지금 NaOH가 31ml 들어있죠. 그럼 전체 용액은 61ml네요. 자, 그러면 OH-의 몰농도부터 구해봅시다. OH-의 몰농도는 1000분의 0.1몰을 1000분의 61리터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1000 지워지고 60분의 0.1 몰농도가 될 거예요. 0.0167, 0.0016 요 정도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계산을 두 가지 패턴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KW 배웠잖아요. KW가 뭐죠? 물의 이온 곱상수인데 25도씨일 때 1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그거는 H3O 플러스, H 플러스랑 똑같죠.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해서 요 값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KW에서 나눠서 H3O 플러스를 구해서 거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죠. 어떤 걸 쓰면 돼요? P 함수는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니까 PKW를 구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아예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붙여주면 그 값이 14가 나올 거고 그 값은 pH와 이거 POH 합과 같다. 그래서 일단 POH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14에서 빼주면 pH가 나오게 돼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로 계산해내는 값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0.00167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 대략 2.78 정도 나와요. 그럼 pH는 14에서 2.78 정도를 빼주는 값이니까 11.2가 나오네. 오, 엄청 값이 떴죠. pH 7에서 그 다음에 1mm만 더 넣었을 뿐인데 갑자기 pH가 11.72로 훅 떴어요. 자, 40ml 첨가한 상황으로 가봅시다.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요. 자, H 플러스는 처음 들어간 만큼 이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OH 마이너스는 0.1 몰농도짜리가 1000분의 40리터만큼 반응했으니까 1000분의 4몰이죠. 그래서 남은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1000분의 1몰이에요. 그리고 용액의 부피는 처음에 HCl 30ml 넣었고 지금 NaOH 40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생성된 물의 양을 제거하고 빼고 70ml의 부피를 가지는 애다. 그러면 OH-의 몰농도는 1000분의 1몰을 1000분의 70리터로 나눠줘서 70분의 1몰이다. 이렇게 되죠. 70분의 1몰은 약 0.0143 정도예요. 요 정도의 농도네요. 몰농도. 여기 위에도 몰농도를 빼먹었는데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 0.0143 몰농도일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1.845 뭐 요 정도 나오네요. POH가 요 정도 값이 나와요. 그럼 pH는 14에서 빼라고 했죠? 대략 12.155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화적정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NaOH 0 일단 이론적으로 NaOH 수용액이 30ml 들어갔을 때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으로 계산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5 정도의 지점을 30으로 하면 되겠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0, 20, 30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30칸을 선생님이 그려놨으니까 pH 14니까 두 칸을 1로 잡으면 되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30 넣었을 때 아까 중화되었잖아요. 그럼 30 넣었을 때 pH 7 여기네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NaOH 하나도 안 넣었을 때 pH 1로 시작했죠. 그럼 처음에 하나도 안 들어서 pH 1. 그 다음에 10ml 넣었을 때 pH가 1.3이었어요. 여기가 10이잖아요. pH가 1.3이면 이 정도네요. 이 정도? 거의 잠깐만요. 거의 뭐 올라간 게 없나?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29 넣었을 때 2.77이었죠. 그럼 30 직전이니까 여기 2.77이면 2.73 좀 안 되는 위치니까 한 이 정도? 그러면 일단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40. 이렇게 될 거니까 31 넣었을 때 pH가 11.2였죠. 31, 7, 8, 9, 10, 11, 8, 9, 10, 11. 이 정도. 이 정도네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0일 때 pH가 12.5였죠. 여기가 12.5면 절반.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화 적정은 물론 중화가 된 요 지점 pH 7인 거 맞아요. 여기는 맞아. 그러나 여기가 7이 된다고 해서 중화 적정 곡선을 그릴 때 중화된 지점이 여기면 7이야. 처음에 1로 시작해서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비례 곡선이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의 크게 변화 없이 슬슬슬슬 변화하다가 갑작스럽게 점핑하는 이런 형태의 중화적정 곡선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계산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계산을 해보면 다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 얘기해주고 싶기도 했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선생님이 너무 강한 상 강한 염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산이나 약염기 같은 것을 사용하면 시작 pH가 좀 달라지면서 마지막 최종 지점 pH도 좀 변하게 되고 중간에 좀 다른 완충용이 형성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정비례 그래프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도 충분히 나오는 값이다.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뭐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